기와 지붕이 썩어 내려앉고 대문에 빚쟁이가 몰려들던 집안이 겨우 말 한마디에 다시 금치를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10년 전 억울하게 쫓겨나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로 말입니다. 허나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찌하여 한 집안을 살렸는지는 천천히 풀어보아야 할 이야기지요. 안녕하세요. 민다마 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 복잡한 세상사를 잊고 저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시간을 응원해주세요. 한양에서 3일 거리에 있는 청주 땅. 그곳에 대대로 벼슬을 하며 논밭 100여 마지기를 거느린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사랑채엔 늘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안채엔 비단 치마 저고리가 넘쳐났지요. 그 집 큰며느리 정씨 부인은 21살의 시집와 벌써 7년째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살피고 하인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며 저녁이면 시어머니의 발을 주물러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였지요. 어머님, 오늘은 죽순이 장에 나왔다 하여 삶아왔습니다. 입에 맞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네가 있으니 이 집안이 편안하다. 시어머니 안동 김씨의 칭찬이었습니다. 하나 그 칭찬 속에 묘한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는 걸 정씨 부인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요. 남편 윤상무는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한 뒤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주는 있으되 운이 없다 하여 집안에선 그를 위로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날마다 주막을 들락거렸지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지요. 몸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알았네, 알았어. 자네나 집안일이나 잘 보게. 퉁명스러운 대꾸였으나 정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실세는 시어머니 김씨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홀로 집안을 꾸려온 그녀는 며느리가 살림을 너무 잘 꾸려가는 것이 오히려 못마땅했습니다. 하인들이 며느리 말을 더 잘 듣고 친척들이 며느리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불편했던 것이지요. 저 계집이 너무 똑똑한 것도 탈이야. 시어미 나를 제쳐두고 저렇게 나서니. 시샘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돌아온 정씨 부인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장롱 깊숙이 넣는 것을 하녀 귀동이가 보았습니다. 천으로 싼 작은 보따리였는데 귀동이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찾던 옥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분명 여기 두었는데. 김씨 부인이 안채를 뒤집었으나 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비녀는 시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갑오였고 김씨 부인이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요. 혹시 누가 가져간 게 아닐는지. 하녀 귀동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장에서 돌아오시며 무언가를 몰래 장롱에 넣으시는 걸 보았사옵니다. 뭐라고?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오래전부터 쌓인 시샘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당장 큰 마님을 불러오너라. 정씨 부인이 안채로 불려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네가 내 비녀를 가져갔느냐?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장에서 돌아와 무언가를 몰래 장롱에 넣었다지 않느냐? 그게 무엇이냐? 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당장 가져오지 못할까? 할 수 없이 정씨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장롱에서 보따리를 꺼내왔습니다. 천을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은비녀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으나 단아한 멋이 있는 물건이었지요. 이게 뭐냐? 제가 제 친정어머니 기일이 다가와서 장에서 비녀를 하나 샀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일에 돈을 쓴다 하실까봐. 거짓말.
내 옥비녀를 훔쳐 팔아버리고 헐값에 이런 걸 사서 눈속이 마려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어머님. 하늘의 맹세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 김씨 부인은 이미 귀를 닫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오랜 불만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이 집안에 도둑을 둘 수는 없다. 당장 나가거라. 어머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으나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 윤상무는 술에 취해 사랑채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다른 식구들은 시어머니의 눈치만 볼 뿐이었지요. 친정으로 돌아가든 어디든 가거라.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을 나가도록 하여라. 정씨 부인은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을 한결같이 살아온 집안에서 한순간에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친정으로 가자니 늙으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 집에 남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올 무렵 정씨 부인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부디 건강하십시오, 나으리. 그리고 안채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있었느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인사는 무슨 인사냐? 도둑이 무슨 인사를 하느냐? 정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7년을 모시며 제가 한 일들을 돌아보니 모두 헛된 것이었나 봅니다. 하오나 이 집안만큼은 부디 오래오래 평안하시길 바라옵니다. 그런 소리 집어치우고 썩 나가거라. 정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집안의 곳간 열쇠는 지금 어디에 있사옵니까? 무슨 소리냐? 제가 살림을 보며 알게 된 바로는 이 집안의 쌀독과 곳간 장부가 제대로 맞아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조금씩 빼돌리고 있다는 뜻이지요.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은 가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안의 땅 문서 중 3장이 위조된 것입니다. 삼촌어른께서 작년에 빚을 지실 때 몰래 진짜 문서를 팔고 가짜를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이대로 두시면 언젠가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채 뒤편 장독대 옆 항아리를 살펴보십시오. 제가 7년간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은자 50냥쯤 될 것입니다. 부디 집안일에 쓰십시오.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어머님. 정씨 부인은 깊이 절을 하고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하늘 아래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지요. 하나 그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친정으로 가는 대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부모님께서 슬퍼하실 것이고 제가 의지하게 되면 오빤의 살림에 짐이 될 것입니다. 차라리 낯선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양 남대문 밖에는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씨 부인은 작은 주막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요. 아가씨 손이 곱기도 하지 양반집 딸인가 보구만. 주막 주인 할멈이 물었습니다. 예전 일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저 먹고 살 길을 찾아 나선 것뿐입니다. 그래, 알았네. 여기서 일하려거든 손님들 말을 잘 들어야 해. 장사치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지. 그 말대로였습니다. 주막엔 각지에서 올라온 상인들이 모여 장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귀하고 어느 곳에 무엇이 흔한지,
어떤 물건이 돈이 되는지. 정씨 부인은 설거지를 하며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온 명주가 요즘 귀하다더군. 아니, 개성상인들이 청나라에서 비단을 대량으로 들여왔다는데 그쪽이 더 돈이 되지 않겠소? 허나 명주는 질이 좋아 양반집에서 찾는단 말이오. 밤마다 그녀는 낮에 들은 이야기들을 작은 책에 적었습니다.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흔한지, 어느 때에 사고 어느 때에 팔아야 하는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정씨 부인은 주막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돈을 좀 모았습니다. 작은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장사라니? 무슨 장사? 명주를 사서 파는 것입니다. 전주에서 사서 한양에서 팔면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할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미천을 날리기 십상이라네.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정씨 부인은 모아둔 돈 30냥을 들고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명주를 파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며 품질을 살피고 가장 질 좋은 것을 골라 샀지요.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와 양반집 부인들을 찾아다니며 팔았습니다. 이 명주는 전주에서 직접 가져온 것으로 결이 고와 치마를 지으면 품위가 있사옵니다. 말씨가 곱고 예의 바른 정씨 부인에게 부인들은 호감을 느꼈고 명주는 금세 팔려나갔습니다. 30냥이 50냥이 되었지요. 할머니, 됐습니다. 이익이 났습니다. 어머, 정말이구나. 아가씨가 장사 재주가 있나 보네. 그렇게 2년, 3년이 흘렀습니다. 정씨 부인은 명주뿐 아니라 인삼, 자기 그릇, 종이 등 여러 물건을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과 신의를 쌓고 품질 좋은 물건만 취급하니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남대문 밖에 정씨 상인이라는 이가 있는데 믿을만하다더군. 맞네, 그 사람 물건은 속임수가 없어. 한편 정씨 부인이 떠난 윤씨 가문에서는 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씨 부인이 떠난 이튿날 김씨 부인은 사랑채 뒤편 항아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은자 50냥이 들어있었지요. 곱게 접은 천에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쓰십시오. 김씨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계집이 7년 동안 이걸 모았단 말인가. 그리고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의 말대로 곳간의 쌀과 장부가 맞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빼돌리고 있던 것은 오래 일한 노복이었지요. 땅 문서도 확인해 보니 정말로 3장이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며느리를 잘못 본 것인가.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떠났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요. 시간이 흐르며 김씨 부인은 살림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얼마나 꼼꼼하게 집안을 돌봤는지 그녀가 없으니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하인들은 게을러졌고 살림은 점점 허술해졌습니다. 큰 마님이 계실 때가 좋았지. 하녀들이 몰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사라졌던 옥비녀가 발견되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입던 옷 속에 끼어 있었던 것이지요. 빨래를 하던 하녀가 발견해 가져왔습니다. 마님, 이게. 김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착각을 한 것이구나.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씨 부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 기일에 쓸 비녀를 몰래 산 것뿐이었지요. 그런데 자신의 시기심과 오해로 억울하게 쫓아낸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김씨 부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떠나며 남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이 집안의 곳간 열쇠는 어디에 있사옵니까? 땅문서 중 3장이 위조되었습니다. 7년간 모은 돈을 집안 일에 쓰십시오.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집안을 걱정하고 자신이 모은 돈까지 남기고 간 며느리.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하나 이미 시간은 흘렀고
정씨 부인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양에서 정씨 부인의 장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그녀는 이미 제법 큰 상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주와 인삼을 주로 다루었고 청나라와의 무역도 시작했지요. 정주인, 이번 거래도 성공적이었소. 당신은 정말 물건 보는 눈이 뛰어나시오. 청나라 상인들도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정직하고 신의가 있으며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신의가 곧 자본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잃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요. 정씨 부인의 상회는 정신상회라는 이름으로 한양에서 손꼽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정주인이라 불렸으며 여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극히 드물었지요. 저 사람이 여자라니 믿기지 않네. 남자보다 더 결단력이 있고 배짱이 투둑하지 않은가?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냥이 1000냥이 되고 1000냥이 10,000냥이 되었습니다. 하나 정씨 부인은 돈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검소하게 살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지요. 주인어른,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셨다면서요? 그렇네. 돈이란 쌓아두면 썩는 법이지. 필요한 곳에 쓰이면 다시 돌아오는 것일세. 그녀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한양뿐 아니라 전국에서 거래를 청했습니다. 하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밤이면 시댁 식구들 생각이 맞지요. 남편은 잘 지내고 있을까? 시어머니는 건강하실까? 집안은 평안할까? 이미 끝난 인연이야. 잊어야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갔으나 그리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봄, 정씨 부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를 오가는 상인에게서였지요. 청주 윤씨 집안 말이요. 아, 그 집안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오. 빚에 쫓겨 집을 팔아야 할 지경이라던데. 뭐라고요? 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모르시오. 그 집안 도련님이 과거에 또 낙방하고 나서 자포자기하고 도박에 빠졌다지 않소. 거기다 집안 재산을 관리하던 숙부가 횡령을 해서 도망갔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어 소장료도 못 받았다는군. 정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 그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글쎄, 대문에 빚쟁이들이 몰려들고 기와는 깨지고 참담하더더군. 부인께서는 병을 얻어 누워 계시고 도련님은 술독에 빠져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던데. 정씨 부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경고했던 일들이 결국 터져버린 것인가. 곳간을 제대로 관리하라, 땅 문서를 확인하라, 집안 살림을 꼼꼼히 살피라. 그녀가 떠나며 남긴 경고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내가 가야 하는가?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쫓아낸 집안을 왜 내가 구해야 하는가? 하나 동시에 7년을 함께 산 인연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지요. 원한을 품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구나. 정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청주로 가야겠다. 정씨 부인은 허름한 행색으로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윤씨 가문의 저택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으며 대문은 삐걱거렸지요. 정화는 잡초로 뒤덮였고 사랑채 창문엔 종이가 찢어져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정씨 부인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자 낯익은 하녀 하나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10년 전 귀동이었던 아이였지요. 이제 제법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신가요? 저는 먼 곳에서 온 상인이요. 이 집안과 거래를 하고 싶어 찾아왔소. 거래요. 이 집안은 이제 거래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집주인을 뵙고 싶소. 잠시만 통성명을 하게 해주시오. 귀동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으나 워낙 정중하고 품위 있는 태도에 결국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채로 들어서자 김씨 부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10년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모습이었지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으며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누구시오? 안녕하십니까 부인. 저는 한양에서 온 상인입니다. 정씨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조심스러웠지요. 상인, 무슨 일로 오셨소? 이 집안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하여.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움이라. 이 집안은 이미 끝났소. 빚만 산더미고 남은 땅마저 팔아야 하는 지경이요. 상인이 무슨 도움을 주겠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내가 큰 실수를 했소. 현숙한 며느리를 오해하고 쫓아냈지. 그 뒤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소. 며느리를요? 그래. 그 계집이 떠나며 남긴 말들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소. 곳간을 잘 관리하려 했는데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땅 문서를 확인하라 했는데 귀찮아서 미뤘소. 그 결과가 이것이오. 김씨 부인은 슬픈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숙이 땅 문서를 위조한 걸 뒤늦게 알았을 때는 이미 진짜 땅은 팔려버렸고 노복은 곳간의 곡식을 빼돌려 도망갔고 거기다 아들롱은 과거에 또 떨어지고 나서 도박에 빠졌고 도련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사랑채에 있을게요. 술에 취해 누워있겠지. 정씨 부인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썩은 술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윤상무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10년 전에 그 준수했던 모습은 어기에도 없었습니다. 나으리, 정씨 부인의 목소리에 윤상문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냐? 한양에서 온 상인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상인, 나한테 무슨 일이냐? 돈 빌려주러 온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셔야지요. 윤상문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뭐가 달라지냐? 이미 다 끝났어. 집안도 망했고 아내도 잃었고 내 인생도 망했어. 아내를 잃었다고요? 10년 전에 나는 현명한 아내가 있었어. 그 사람 덕분에 이 집안이 돌아갔지. 그런데 어머니가 오해를 하셔서 쫓아내버렸어. 내가 술에 취해 있는 사이에 내가 지키지 못했어. 윤상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지. 집안은 망하고 나는 벼슬도 못하고 과거도 포기했어. 이제 남은 건 죽는 것뿐이야. 정씨 부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이렇게 무너져버릴 사람들이었나. 하나 원망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도 나름대로 후회하며 고통받고 있었으니까요. 정씨 부인은 며칠간 윤씨 집안의 사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빚의 규모, 남은 재산, 집안 사람들의 상태, 모든 것을 파악한 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김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 제가 이 집안의 빚을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김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아시오? 1000냥이 넘는단 말이요. 그걸 어떻게? 저는 한양에서 제법 큰 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냥쯤은 큰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 해도 왜 우리 집안을? 정씨 부인은 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직접 적던 집안 살림 장부였지요. 이게 무엇이요? 10년 전 제가 이 집안의 살림을 보며 적던 장부입니다. 김씨 부인이 장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로 소입과 지출, 곡식의 양, 땅의 현황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 장부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김씨 부인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들. 첫째, 곳간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 것. 노복 중 한 명이 조금씩 빼돌리고 있음. 둘째, 시숙의 빚이 점점 늘고 있으니 땅 문서를 잘 관리할 것. 셋째, 도련님의 과거 공부도 중요하나 다른 길도 생각해 볼 것. 넷째, 어려울 때를 대비해 비상금을 모아둘 것. 정시 쓰다. 김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네가 그때 적어둔 곳이구나. 예, 쫓겨나던 그날 밤 마지막으로 이 장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 보고 도움이 될까 하여. 그런데 우리는 이 장부를 본 적도 없구나. 제가 떠나면서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아마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김씨 부인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며느리, 네가 그토록 억울하게 쫓겨나면서도 이런 것까지. 정씨 부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 하나의 종이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제가 한양에서 장사를 하며 모은 돈의 내역입니다. 그런데 정씨 부인이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 돈의 절반은 원래 이 집안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10년 전 제가 남긴 은자 50냥 기억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아들 빚 갚느라 다 써버렸지. 그 돈이 제 장사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50냥으로 첫 장사를 시작했고 그것이 불어나 지금의 1000냥이 되었지요. 김씨 부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원래 이 집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맡아 키운 것뿐이지요. 이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그건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이. 정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10년 전 제가 떠나며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 이 집안이 곳간 열쇠가 어디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씨 부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곳간 열쇠란 단순히 물건을 지키는 쇠붙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근본을 지키는 지혜를 뜻합니다. 곳간이 비면 집안이 무너지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가문의 뿌리가 흔들립니다. 김씨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자를 남긴 것은 언젠가 어려울 때 쓰라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씨 부인은 김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나가 더 크게 키웠습니다. 이 집안을 진짜로 살릴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네가 10년 동안 우리를 위해?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7년을 함께 산 인연을 어찌 쉽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김씨 부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잘 복받는지. 그때 정씨 부인이 갓을 벗었습니다. 길게 기른 머리가 드러났지요. 부인, 아니 어머님. 김씨 부인은 정씨 부인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현숙했던 며느리의 눈빛이었지요. 정말 네가 내 며느리가. 예, 어머님,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김씨 부인은 정씨 부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지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네게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어머님, 그때 내가 너를 쫓아낸 것은 시기심 때문이었어. 네가 너무 완벽해서 하인들이 너를 더 따르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던 거야. 그런 못난 감정 때문에 너를.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어머님. 아니야, 지난 일이 아니야. 1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정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10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졌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 원한을 버렸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함께요. 정씨 부인은 품에서 마지막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10년간 장사를 하며 배운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이에는 장사의 요령, 사람 관리하는 법, 돈을 모으는 방법,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예, 10년 전 제가 남긴 그 한마디는 사실 제 마지막 효도였습니다. 곳간 열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집안의 근본을 잘 지키라는, 알뜰히 살림을 꾸리라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아끼라는 뜻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겠구나. 1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함께 이 집안을 살리면 됩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씨 집안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들려왔지요. 희망의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씨 부인은 윤상문을 찾아갔습니다. 사랑채에서 여전히 술에 취해 있던 그를 깨웠지요. 나으리, 일어나십시오. 또 누구냐, 나 좀 내버려둬. 저를 보십시오. 윤상문이 눈을 떴을 때 정씨 부인이 갓을 벗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입니다. 10년 전 쫓겨났던 당신의 아내. 윤상문은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꿈인가? 내가 또 술에 취해 헛것을 보는가? 꿈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당신이요? 윤상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정씨 부인의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그제야 현실임을 깨달았지요. 당신이 정말 살아있었소. 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윤상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때 내가 술에 취해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어머니가 당신을 쫓아낼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소. 나으리, 그 뒤로 나는 날마다 후회했소. 현명한 아내를 잃었고 집안도 망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차라리 죽고 싶었소. 정씨 부인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한양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덕에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오? 우리는 당신에게 그토록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씨 부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인연을 어찌 쉽게 잊겠습니까? 그리고 나으리가 비록 저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신 것은 변함없습니다. 남편이 고통받는데 아내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요. 윤상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아내를. 이제 술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나으리는 아직 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 나는 이미 과거를 포기하셨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됩니다. 장사를 배우셔도 좋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윤상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다시는 술에 의지하지 않겠소. 정씨 부인은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함께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봅시다. 그날 저녁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하인들까지 모두 안채 마루에 앉혔지요. 김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10년 전 나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숙한 며느리를 오해하고 쫓아냈지요. 그 며느리가 오늘 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인들 중 몇몇은 그녀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지요. 큰마님. 저입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귀동이가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때 잘못된 말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님께서 무언가를 장롱에 넣는 걸 보고 의심했었지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귀동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란다. 김씨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야,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사과하마. 내가 내게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김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안 됩니다. 아니다. 내가 내게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다. 시어미로서 어른으로서 너를 믿지 못하고 쫓아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정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십시오. 제발.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미를. 정씨 부인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둘은 서로를 꼭 안고 울었지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어머님. 10년 전 이 집을 떠날 때부터 저는 원망을 버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윤상문도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도 용서를 구하오. 남편으로서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 그 뒤로 술로 세월을 보낸 것 모두 내 잘못이오. 나으리도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묻고 앞만 봅시다. 집안 식구들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뿔뿔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집안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양에서 가져온 돈으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물러가자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요. 이제 빚은 없습니다. 하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씨 부인은 집안 식구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무너진 집부터 수리하겠습니다. 기와를 새로 얹고 담장을 다시 쌓고 마당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그 돈은 어디서? 제가 한양에서 운영하는 상회에서 가져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만에 집은 예전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장인들이 모여들어 부지런히 일했고 집은 날로 깨끗해졌지요. 우와, 정말 달라졌네. 큰마님이 계시니 이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정씨 부인은 곳간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장부를 새로 만들고 매일 확인했지요. 땅 문서도 모두 다시 검토해서 정리했습니다. 나으리, 이제부터 이 장부를 함께 보십시다.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합니다. 윤상무는 술을 끊고 집안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으나 정씨 부인이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지요. 인삼장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명주는 이렇게 거래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구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자 윤씨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은 새 것처럼 깨끗해졌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으며 장사도 번창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한양 상해와 연결하여 청주에도 지점을 만들었는데 윤상문이 그것을 관리했지요. 여보, 이번 달 수익이 100냥이 넘었소. 잘하셨습니다, 나으리. 이제 제법 장사꾼이 되셨군요. 윤상무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과거는 포기했지만 장사에서 보람을 찾았지요. 사람들을 만나고 거래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이 나름 재미있었습니다. 과거에만 매달렸던 내가 어리석었소. 세상에는 다양한 길이 있었구려. 김씨 부인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정씨 부인이 정성껏 약을 다려주고 좋은 음식을 먹였더니 기력이 돌아온 것이지요. 며느리 덕에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어머님께서 건강하셔야 이 집안이 평안합니다.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정씨 부인의 경영 능력과 윤상문의 노력, 그리고 김씨 부인의 경험이 합쳐져 시너지를 냈지요. 5년 후 윤씨 집안은 청주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 정씨 부인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조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고 필요한 곳에 쓰이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흉년이 들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으며 서단을 세워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저 집안은 참으로 덕이 있으신 분이야. 저 집안이 다시 일어선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지. 사람들은 정씨 부인을 칭송했습니다. 15년이 흐른 어느 날, 정씨 부인은 안채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지요. 윤상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저 좀 보세요. 그래, 잘한다. 김씨 부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으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지요. 며느리야. 예, 어머님. 15년 전 네가 떠나며 남긴 그 말들. 나는 그때는 몰랐지. 어떤 말씀이십니까? 곳간 열쇠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너는 단순히 물건을 묻는 게 아니었지. 이 집안의 근본을 지키라는 뜻이었구나.
정씨 부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셨군요. 그리고 네가 모은 돈을 남긴 것도 단순한 돈이 아니라 네 마음이었지. 언젠가 이 집안이 어려울 때 쓰라고. 예, 어머님.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떠나면서도 이 집안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집안을 걱정하고 경고를 남기고 돈까지 두고 갔지.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마음을 몰라본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정씨 부인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부엌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풍겨왔지요. 며느리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무엇입니까? 10년 동안 한양에서 정말 힘들지 않았느냐? 원망스럽지 않았느냐? 정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원망스러웠지요. 하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원한을 품고 살면 그것이 독이 되어 제 자신을 망친다는 것을요. 차라리 그 마음을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편이 낫더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냐? 예. 그리고 7년을 함께 산 인연을 끝내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곳이 제 집이고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시고 나으리는 제 남편이니까요. 김씨 부인은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윤씨 집안은 다시 일어섰답니다. 설화자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씨 부인이 떠나며 남긴 그 한마디, 곳간 열쇠가 어디 있느냐는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지요. 집안의 근본을 지키라는, 알뜰히 살림을 꾸리라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아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 사람들은 그 뜻을 몰랐지요. 10년이 흘러 집안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원한을 품으면 칼이 되어 자신을 찌르지만 덕을 품으면 집을 살리는 기둥이 되는 법이지요. 정씨 부인의 한마디가 바로 그런 것이었답니다. 설화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오가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지요. 정씨 부인이 남긴 말들은 10년 뒤 씨앗이 되어 꽃을 피웠습니다.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켰고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았으며 원한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사랑을 심었지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말을 남길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10년 뒤 어떤 씨앗이 될지를. 설화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지요. 정씨 부인의 한마디는 천냥이 아니라 한 집안을 살렸답니다. 원한을 품으면 칼이 되지만 덕을 품으면 집을 살리는 법이지요. 그 며느리의 한마디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설화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그런 말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났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는 법이지요. 그 한마디에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